치매. 제 영상들 중 치매에 관한 영상들이 있는데요. 제일 무서운 병, 치매에 관한 영상들을 한 곳에 모았습니다. 치매를 유발하는 것과 치매 잡는 음식도 치매를 막는 차. 마지막으로 몸에서 보내는 치매 신호와 해결법이니 꼭 끝까지 시청하셔서 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제 시작합니다. 일반적으로 지방이 치매에 안 좋을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여러분, BHA도 지방입니다. 그런데 BHA 지방이 두뇌 발달에 도움이 된다라는 거 잘 알고 계시죠? 이 BHAN 지방이 두뇌 발달에 도움이 되고 또 치매를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되는데요. 또한 레시틴도 지방으로 유화제로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어디에 많이 들어있는지 다 아시죠? 바로 달걀 노른자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다른 말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인지질이라고도 합니다. 물과 기름이 섞일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인데요. 그렇지만 이게 인산기를 가지고 있는 지방이라는 얘기입니다. 인지질이라는 지방이 건강에 안 좋다라고 알고 계시지만 의외로 우리 건강에 꼭 필요한 부분을 담당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담당하는 지방을 따로 묶어서 필수지방산이라고 얘기합니다. 필수자가 들어있는 것들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물질로서 우리 몸을 유지한다거나 아니면 대사를 촉진하는데 반드시 있어야 되는 지방이기 때문에 필수지방산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러한 지방 이야기를 하면 꼭 따라오는 게 있죠. 그게 바로 뭘까요? 바로 콜레스테롤입니다. 달걀 노달른자나 새우 같은 걸 먹을 때 꼭 얘기가 나오죠. 콜레스테롤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을 먹으면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지는 것으로 알고 계시지만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건강검진을 하게 되면 콜레스테롤 수치가 조금 기준치보다 높게 나오는 경우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럴 때 꼭 궁금해 하시는 게 콜레스테롤 수치가 좀 높게 나왔는데 이거 뭐 약을 먹어야 될까? 아님 뭐 어떻게 해야 될까? 큰일이 난 것처럼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콜레스테롤 수치가 정상 범위보다 조금 높다 하더라도 문제될 것들이 없습니다. 나쁜 콜레스테롤로 알려져 있는 LDL이라고 하는 콜레스테롤과 또 좋은 콜레스테롤 알려져 있는 HDL 콜레스테롤이 있는데요. 이러한 콜레스테롤의 비율이 중요한 거지 콜레스테롤 전체 수치가 높다고 해서 무조건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게 최근 연구 결과를 통해서 밝혀진 내용들입니다. 콜레스테롤 수치 자체에 대해서 민감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LDL 콜레스테롤과 HDL 콜레스테롤의 비율이 중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세요. 또한 콜레스테롤 수치와 뇌혈관 질환하고는 크게 관련이 없다라고 최근 논문들에 나오고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과거에 들으셨던 내용만 기억하셔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으면 치매가 올 확률이 높네, 치매 질환이 만들어질 확률이 높네 이렇게들 이야기하시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게 밝혀졌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오히려 콜레스테롤이나 이런 지방들을 피하실 게 아니라 더 주의하셔야 될 부분이 있다라는 사실이죠. 더 주의해야 하는 건 바로 지방의 산패입니다. 동물성 지방하면 몸에 안 좋은 거다. 이렇게 많이들 알고 계시지만 동물성 지방은 상대적으로 산패가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름은 높은 온도에서 오랫동안 끓이면 산패가 금방 일어납니다. 하지만 동물성 지방은 그렇지 않습니다. 간단한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곰국에는 소 기름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죠. 이런 곰국을 3일 동안 5일 동안 푹푹 끓이면 산패가 잘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맞아요.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곰국은 오히려 오랫동안 끓이는 게 더 맛있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하지만 식물성 지방은 오래 끓이면 끓일수록 많이 튀겨내면 튀겨낼수록 산패가 더 빨리 됩니다. 오히려 동물성 지방보다는 식물성 지방이 산패가 일어나기가 훨씬 쉽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래된 기름을 드시는 것은 건강상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치매에도 치명적일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산패되기가 쉬운 식물성 기름들 중에서도 가장 주의하셔야 될 기름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들기름입니다. 바로 이전 영상에서 들기름에 대해 말씀드렸잖아요. 들기름은 건강에 좋은 걸로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왜냐하면 들기름에는 오메가3, 오메가6, 오메가9이 골고루 잘 들어있는 기름이기 때문에 굉장히 건강에 도움이 된다라고 얘기하죠. 또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기도 하고 두뇌 발달에도 도움이 된다라고 알려져 있는 게 바로 들기름입니다. 연세가 좀 있으신 분 중에서는 들기름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한 숟갈씩 드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건강상으로는 아주 좋은 기름을 드시고 계시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좋은 들기름이 산패되기가 아주 쉬운 기름이라는 겁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똑같이 나물 무침을 만드는데 하나는 들기름으로 무치고 하나는 참기름에 무쳤습니다. 먹을 때는 두 개의 무침을 똑같이 맛있게 먹고 남는 걸 가만히 두면 어떻게 될까요? 둘 중 어떤 기름으로 무친 나물이 더 산패가 빨리 일어날까요? 바로 들기름입니다. 참기름에 비해서 들기름이 훨씬 더 산패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요리할 때 이런 말들도 하시죠? 들기름은 산패되기가 쉽기 때문에 들기름 8 참기름 1을 섞으면 훨씬 더 유통기한을 늘릴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참기름에는 지방의 산패를 막아주는 비타민과 같은 토코페롤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것들이 들기름 안에 들어가면 산패를 줄여주기에 유통기한을 늘릴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방이라고 해서 모두 나쁜 게 아니라는 사실을 먼저 기억하셔야 되며 동물성 지방보다는 오히려 식물성 지방들이 산패되기가 훨씬 쉽다라는 사실들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들도 사실은 주의가 필요하지만 실제로 치매에 치명적인 역할을 하는 물질이 따로 있습니다. 실제 치매에 치명적인 건 당질입니다. 쉽게 우리 탄수화물이라고 이야기하죠. 오히려 지방보다도 탄수화물이 치매에 더 치명적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이러한 탄수화물이 지방과 만났을 때는 시너지 효과를 내서 치매에 더욱더 안 좋은 효과를 나타낸다라는 사실이죠. 탄수화물 식품 이렇게 얘기하면 밥, 떡, 감자 등등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잖아요. 네, 이게 맞습니다. 그런 것들이 탄수화물이긴 한데 그런 것들을 많이 드시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러한 탄수화물이 뭘 만났을 때, 네, 지방을 만났을 때 훨씬 더 우리 몸에 안 좋은 일이 벌어진다라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흔히가 먹는 음식 중에서 빵이 있습니다. 빵은 당질도 굉장히 많이 들어있지만 지방도 굉장히 많이 들어있습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과자입니다. 과자에도 대부분 다 유탄식품이라고 하여 지방과 같이 먹는 과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밖에 아이스크림도 그렇습니다. 요즘 카페에서도 음료와 함께 케이크도 많이 드시는데 이런 것들이 지방과 당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있어서 치매를 일으키는 데 1등 공신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당분이 많이 들어있는 주스라든지 아니면 음료수 같은 것도 치매는 치명적일 수 있다라는 사실 꼭 기억하세요. 하지만 이런 탄수화물 끊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탄수화물 식품을 줄이는 게 치매를 예방에 중요한 예방법이니 힘들어도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자, 치매의 복병은 바로 탄수화물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당질을 줄이시는 것들이 가장 중요하고 특히 당질과 지방을 같이 섭취하시는 일들은 피하시는 것들을 권장해드립니다. 골고루 영양 섭취를 잘해야 몸이 유지가 되고 건강하게 오래 산다. 이게 사실은 진리죠. 그래서 이 방송을 보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치매 예방에 좋은 이 음식 꼭 드시는 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바로 첫 번째는 강황입니다. 우리가 강황은 의학 용어로 커큐민이라고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쉽게 구할 수 있는 게 바로 카레 성분이죠. 우리 카레는 어린아이들부터 어른까지 누구나 손쉽게 자연스럽게 자주 먹고 있으며 부담 없이 먹을 수 있는 음식입니다. 그런데 이런 카레를 드시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바로 냄새 때문에 못 드신 분들도 계시는데요. 이런 분들 포기하시기 마시고 카레의 향 때문에 드시지 못하시는 분들은 강황가루라도 섭취하셔야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이제 재배를 하여 강황가루를 팔기에 손쉽게 구매하실 수 있는데요. 카레 냄새 나는 걸 못 드시는 분들은 강황가루를 섭취하시길 바랍니다. 이 커큐민 강황은 대표적인 항산화 물질입니다. 그리고 알츠하이머 치매를 유발하는 것을 많이 낮춘다는 그런 연구 보고도 있고 아밀로이드 단백질의 치매를 유발하는 원인 물질들이 뇌에 쌓이는 것을 막는 성분이 있다라는 것들도 밝혀지고 있으며 강황을 이런 커큐민 성분을 꾸준히 먹은 분들에게서 인지 기능 검사를 해봤을 때 안 드신 분들에 비해서 훨씬 더 높았다. 이런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카레를 많이 먹는 인도 분들은 치매 알츠하이머의 유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치매를 예방하는 대표적인 식품 중에 하나 강황. 이 강황과 좀 친해지는 식습관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치매 예방에 좋은 음식은 바로 연어입니다. 연어는 대표적인 DHA, 불포화 지방산이 많은 생선입니다. 오메가3 성분이라고 생각하면 쉽게 이해가 될 텐데요. 이 연어에는 단백질뿐만 아니라 아주 풍부한 DHA, 불포화 지방산이 들어있기 때문에 뇌혈관의 건강을 깨끗하게 해주는 효과가 있고 심장의 혈관도 깨끗하게 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DHA 성분은 우리 신경세포를 구성하는 원료가 되기 때문에 뇌세포가 퇴행하는 것도 막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훈제 연어를 드실 때 양파와 함께 샐러드로 드실 수 있고
연어구이로 에어프라이기 또는 후라이팬에 구워서 드실 수 있는데요. 이때 연어에 후추 좀 뿌리고 올리브유 바르고 요리를 하면 쉽게 연어 구이를 해서 드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구워 드시는 게 연어 스테이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일주일에 최소한 2번 정도는 드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세 번째 치매 예방에 좋은 식품은 바로 우유입니다. 이 우유에는 칼슘이나 영양 성분뿐만 아니라 바로 글루타치온이라고 하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이 글루타치온 같은 경우는 뇌세포가 사멸하는 것을 막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파킨슨 환자분들에게도 좀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몸이 좀 느려진다든지 이런 것들을 예방하는데 좀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유를 꾸준히 드시는 그런 생활 습관을 가지셨으면 좋겠는데요. 어떤 분들은 저는 우유 먹으면 배가 아프고요. 설사도 하고 못 먹어요. 이런 분들이 있는데요. 자, 요즘에는 락토프리 우유라고 해서 마트에 가시면 소화가 잘 되는 우유 이게 있습니다. 락토프리는 우유 속 유당을 분해 소화를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유당을 제거하거나 다른 물질로 분해한 우유입니다. 분해 효소가 없으면 소화가 잘 안 되는 분들이 배가 부글부글 끓고 이런 증상을 호소하는 분이 있는데 그거를 뺀 우유들입니다. 우유를 먹고 속이 좋지 않으신 분들은 이런 락토프리 우유를 선택하셔서 우유를 하루에 꼭 1잔, 2잔 꼭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월이 갈수록 위 기능도 굉장히 약해집니다. 그러기에 예전처럼 배부르게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기에 이왕이면 좀 영양가가 높고 그 다음에 뇌에 좋은 그런 성분들이 많은 음식을 조금씩 자주 드시는 그런 습관을 가지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치매 예방에 좋은 식품은 바로 계란입니다. 계란에 대해 제가 영상으로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 계란 안에는 물론 비타민 B군이나 여러 가지 많은 성분들도 있고 단백질도 들어있고 좋은 성분들이 많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또 레시틴이라는 그런 성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레시틴 성분도 대표적인 항산화 물질이기 때문에 뇌세포가 퇴행하는 것을 막고 신경세포들이 사멸하는 것을 막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루에 하나에서 3알 이렇게 드시면 단백질 섭취도 충분히 되면서 레시틴 같이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되는 물질들을 섭취를 하게 되는 것이기에 정말 쉽게 드실 수 있는 식품 중에서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 좋은 식품입니다. 5번째 치매 예방에 좋은 식품은 바로 브로콜리입니다. 이 브로콜리 또한 제가 영상에서 소개를 해드렸었습니다. 브로콜리 슈퍼푸드죠. 이 안에는 엽산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서 치매 예방, 뇌혈관 질환 또 퇴행성 뇌질환을 예방하는데 아주 좋은 식품으로 선정이 된 그런 채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브로콜리를 사서 어떻게 먹어야 좋을까요? 찜처럼 쪄서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제 영상인 브로콜리 절대 데쳐서 드시지 마세요.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찐 브로콜리에 간단하게 올리브유 또는 들기름 조금 뿌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입맛대로 셔도 되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초고추장에 이 브로콜리를 찍어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초고추장에 드시면 또 나트륨 성분이기에 함께 드시는 거 좋지 않거든요. 잘 알고 계시죠? 담백하게 드시길 권장해드립니다. 영국 데일리 메일이 보도한 발표 자료 55세 이상 성인 약 950명을 대상으로 7년간 연구한 결과로 차를 매일 꾸준히 한 잔씩 마시는 것만으로도 치매 발병 위험이 50%로 뚝 떨어진다고 밝혀진, 특히 알츠하이머 치매 유전자를 가진 사람의 경우 치매 발병률이 무려 86%까지 낮아졌다고 하는데요. 마실 수 있는 모든 차가 치매를 예방하는 것이 아닌 진짜 치매에 좋은 차는 따로 있습니다. 치매 발병 위험을 뚝 떨어뜨리는 차. 치매 발병 위험을 뚝 떨어뜨리는 차. 첫 번째 녹차입니다. 녹차는 일상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녹차의 효능이 과소평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이 녹차는 치매 치료제로 거론될 만큼 뇌 건강에 효능이 뛰어나는데요. 녹차가 치매 치료제로 거론됐다는 사실에 놀라는 분들도 계실 텐데 바로 녹차의 카테킨 성분이 이유입니다. 실제로 미국 캘리포니아대 연구팀은 알츠하이머 치매 원인 물질인 타우 단백질에 앞서 말씀드린 카테킨 성분을 직접 배양한 뒤 시간대별로 관찰했는데요.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배양한 시간이 지나자 뒤엉켰던 타우 단백질이 서서히 풀리기 시작하더니 3시간 만에 타우 단백질의 절반가량이 분해됐고 심지어 24시간이 지나자 모든 엉킴 덩어리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스위스 바젤대학병원 연구팀에 따르면 녹차를 꾸준히 마신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내 속 신경망이 보다 촘촘하게 연결되어 기억력이 눈에 뜰 만큼 높아졌다고 밝혔는데요. 실제로 녹차를 꾸준히 오랜 기간에 걸쳐서 드신 노인들은 옷 입기나 목욕 등 일상생활에서의 크고 작은 장애를 덜 겪었을 뿐 아니라 치매나 경도 인지장애, 알츠하이머병의 위험이 낮았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다만 녹차를 많이 먹을 경우 녹차 속 카페인 성분으로 인해 불면증이나 두통 등이 생길 수 있으니 카페인에 민감하신 분이라면 낮 시간에 섭취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치매 발병 위험을 뚝 떨어뜨리는 차. 두 번째, 검은콩차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검은콩의 효능을 단지 탈모 예방 정도로만 생각하실 텐데요. 그렇다면 진짜 검은콩의 저문을 모르고 계셨던 겁니다. 사실 검은콩은 브레인푸드라고 불릴 정도로 뇌 건강에 탁월한 식품이기 때문인데요. 검은콩의 풍부한 레시틴 성분은 우리 뇌에 필요한 영양분을 공급해주고 뇌 신경세포 또한 활용 활성화시켜줍니다. 바로 이런 역할 덕분에 레시틴은 뇌의 먹거리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인데요. 이와 더불어 검은콩 속에는 항산화 폭탄이라 불리는 안토시아닌 성분도 풍부한데요. 안토시아닌은 뇌의 노화 속속도를 늦춰줄 뿐 아니라 심혈관 질환 예방까지 해주는 고마운 성분입니다. 또 이렇게 좋은 안토시아닌 성분이 검은콩에는 일반 콩보다 무려 4배나 더 많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뇌 건강에 좋은 검은콩의 효능을 위해서는 꼭 이렇게 드셔야 하는데요. 반드시 찬물이 아닌 따뜻한 물로 드셔야 합니다. 검은콩 속 안토시아닌은 수용성 성분이기 때문에 따뜻한 물과 만나면 세계 10대 푸드인 블루베리보다도 더 많은 양의 안토시아닌 성분이 우러나오게 되기 때문인데요. 또한 차를 다 마신 다음 남아있는 검은콩 알까지 꼭꼭 씹어 드신다면 단백질과 섬유질, 비타민 B 등 다양한 영양소를 모두 흡수할 수 있게 됩니다. 치매 예방에 좋은 검은콩차는 이렇게 드시면 되는데요. 검은콩차를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우선 콩을 프라이팬에 볶은 후 끓는 물을 부어주세요. 약 10분 정도 후에 드시면 됩니다. 이렇듯 해먹기도 간편하고 뇌 건강식으로도 딱 좋은 검은콩차. 치매 발병 위험을 뚝 떨어뜨리는 차. 세 번째, 구기자차입니다. 동양에서는 진시황의 불로초로, 서양에서는 붉은 다이아몬드로 통하는 구기자는 다양한 별명만큼이나 몸에 좋은 성분과 효능이 뛰어나는데요. 그 중에서도 구기자차가 치매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는 사실이 밝혀져 구기자를 찾는 분들이 속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약재 중 치매에 가장 도움되는 약재 1위로 선정할 만큼 뇌 건강에 좋은 식품이 바로 이 구기자인데요. 관련된 실험으로 경희대학교 한의학과 대학에서 치매에 감염된 실험체에 구기자를 투여한 결과 알츠하이머 치매 유발 성분인 베타 아밀로이드가 뇌세포에 쌓이는 현상이 점차 개선되었고 기억력을 권장하는 뇌속 기관인 해마의 신경 전달 물질도 점점 활성화됐다고 합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해답은 바로 구기자 속에 풍부한 베타인 리놀렌산 성분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뿐만 아니라 해당 실험에서 18세에서 80세까지 다양한 연령대에 걸쳐 4주간 구기자를 섭취하게 한 결과 인지력과 주의력, 학습 능력 모두가 상승하는 놀라운 결과가 나왔는데요. 이렇게 엄청난 구기자, 뇌 건강에 도움을 주는 구기자지만 생으로 드실 경우 치매에 도움이 되는 베타인이나 리놀렌산 성분이 그대로 배출돼 버린다고 합니다. 구기자차를 단지 맛이 아닌 뇌 건강을 위해 드실 거라면 이렇게 드셔야 하는데요. 첫째, 말린 구기자를 찬물에 씻는다. 둘째, 물 2리터 기준 구기자를 28g 정도 넣는다. 셋째, 구기자의 좋은 빛깔이 우러날 때까지 은은한 불에서 30분간 끓여준다. 넷째, 식힌 구기자차를 냉장고에 넣었다가 하루에 2~3잔 정도씩 먹는다입니다. 이렇게 만든 구기자차는 치매 초기에 공통적인 나타나는 증상인 우울증과 불면증을 예방하는 데도 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또한 구기자에는 혈당을 조절하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당뇨약을 복용 중이시라면 혈당을 이중으로 낮출 수도 있으니 전문의와 상담 후에 드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치매 위험 뚝 떨어뜨리는 차.
세 가지에는 녹차, 검은콩차, 구기자차. 효과적인 섭취법으로는 녹차는 카페인 성분에 예민할 경우 낮 시간에 섭취한다. 검은콩차는 다 마신 후 콩까지 꼭꼭 씹어 먹는다. 구기자차는 최대 하루 3잔만 마신다. 였습니다. 치매는 노년뿐 아니라 젊은 분들에게서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우리 모두 치매 예방을 위한 건강차 드시면서 어린아이처럼 늘 웃음 가득하고 항상 행복한 삶을 이어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치매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질병인데요. 당뇨나 고혈압처럼 일정 수치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단정지어서 이야기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치매 인구수는 매년 늘어나고 있고 100만 가구가 넘을 거라는 예측이 있을 정도로 문제가 아주 심각합니다. 치매는 치료하는 약이나 수술법이 없기 때문에 미리 예방하는 것이 가장 최선입니다. 다음으로는 빨리 치매를 발견하여서 관리를 하시게 되면 진행되어지는 시간을 늦출 수가 있기 때문에 예방과 관리가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은 치매를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 몸의 증상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치매를 알아볼 수 있는 초기 증상들은 우리 몸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지금 알려드리는 것이 100%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참고하셔서 증상 확인과 예방을 하시면 좋으실 듯합니다. 그 중에 좀 더 신뢰할 만한 부분이 있어서 몇 가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귓볼주름입니다. 좀 생소하실 수도 있으실 텐데요. 귓볼주름이 치매와 연관이 있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최근 경희의료원과 삼성의료원의 공동연구에 의하면 귓볼에 주름이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치매 위험도가 2배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미국 내과 저널에서도 급성 뇌졸중으로 입원한 환자 241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더니 무려 78.8%에서 귓볼주름이 발견되었다는 연구 결과가 보고되기도 했습니다. 지금 갑자기 본인 귓볼 만지시는 분들 계시죠? 귓볼에 대각선으로 주름이 있거나 옆으로 주름이 있으시다면 치매를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귓볼주름이 깊을수록 탄력 섬유질이라든지 미세한 혈관에 혈액순환 장애가 있을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며 결국 심혈관 질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뇌혈관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논문들이 최근에 보고되고 있습니다. 본인이나 주변 분들 중에 귓볼에 깊은 주름이 있는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로는 건강검진할 때 시력검사와 함께 안구 검사를 하게 되는데요. 이 안압검사 시는 안구의 압력을 측정하여서 녹내장을 비롯한 여러 가지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고 망막검사 같은 경우에는 항반변성을 비롯한 안구 안쪽의 망막 관련의 질환을 확인하기 위한 것인데요. 망막 사진에서 나타나는 노란색 반점이 치매와 연관이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캐나다 퀸즈 대학교 연구팀에서 60세에서 92세 성인 11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알츠하이머 치매 환자의 25.4%에서 망막 사진에서 노란색 반점이 발견되었는데요. 2년 뒤에 다시 검사를 했었을 때 노란색 반점의 크기가 더 넓어지고 그 수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눈 속의 노폐물의 원인으로 보고 있는데 지방과 칼슘이 결합해서 생긴 노폐물의 일종으로 침전물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눈은 외부로부터 돌출된 뇌라고도 하는데요. 시적인 표현으로 눈은 마음의 창이다 라는 표현도 있기도 합니다. 그만큼 눈은 뇌와 연관이 아주 깊은 편입니다. 뇌 중추 신경계의 한 부분이 바로 망막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이 망막에 드루젠이라고 하는 노폐물로 인해서 혈관이 점점 두꺼워지게 되며 혈류의 흐름이 줄어들게 되면서 뇌로 흐르는 혈류에 또한 저하되는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것이 알츠하이머 치매를 일으키는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일상에서도 확인이 가능한 증상들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치매 증상으로 부쩍 건망증이 심해진 것 같다,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한다거나 질문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지품을 자주 잃어버린다거나 아니면 시간의 개념이 흐려지고 헷갈리기도 한다. 예를 들면 작년에 했던 일을 올해 한 것 아닌가라고 착각을 한다거나 반대로 어제 한 일을 예전에 한 일로 착각을 한다거나 이러한 증상들을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얼굴 식별이 어렵고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입니다. 분명히 아시는 분 같은데 못 알아보는 경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섯 번째로는 새로운 지식을 배우는 게 너무 벅차고 힘들다. 여섯 번째로는 감정의 변화가 극심하며 조절하기가 힘들다. 여덟 번째로는 일상적인 일이 힘들어졌다입니다. 평소 늘 하던 운전이나 목욕, 식사하는 이런 것들이 해당될 수가 있는데요. 혹시나 운전이 힘들다 생각되어지시면 바로 운전면허증을 반납하시고 운전을 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가장 먼저 본인의 안전을 위해서이며
또 자동차가 흉기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9번째, 잠꼬대가 갑자기 심해진 경우도 치매 증상을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젠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 생활 습관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몸을 많이 움직이세요. 집안에서 힘드시다고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 집안일을 비롯해서 소일거리를 꾸준히 하시는 것입니다. 텃밭을 가꾸신다거나 등산이나 새로운 운동, 취미 배우는 것 너무 좋습니다. 특히 손과 발을 자주 사용하시는 악기를 다루시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손발 다 같이 사용하는 드럼 추천드립니다. 다음 두 번째로 머리를 사용하세요. 신문을 읽거나 독서를 하거나 그냥 읽은 걸로 끝내지 마시고 감상문을 쓰시는 것도 두뇌 발달에도 엄청나게 도움이 됩니다. 또 TV나 영상 매체는 수동적으로 서로 뇌를 움직이게 하기 때문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 반면에 라디오의 경우는 귀를 기울여서 집중해야 하고 상상을 하면서 듣게 되기 때문에 라디오를 자주 듣는 분들이 치매감 훨씬 더 덜 걸린다고 합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첫 번째, 두 번째의 합인데요. 사회활동을 늘리세요. 단순히 친구를 만나서 대화를 나누거나 식사를 하는 것도 좋고 노인정이나 노인대학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 것도 아주 좋은 예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치매는 보통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걸리는 대표적인 병이지만 젊은 사람도 치매에 걸립니다. 알츠하이머의 경우에는 30대에서도 발견되고 있습니다. 40대에서 50대에 발생하는 치매를 초기 치매라고 하는데요. 노인성 치매 연령보다도 빨리 심하게 나타나는 질환으로 알츠하이머니가 주원인으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초기 치매의 경우에는 인지 기능 및 일상생활 수행 능력이 급격하게 저하되기 때문입니다. 직업 경력이 단절되게 되고 이로 인한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노년기 치매에 비해서 초기 치매에 대한 사회적인 안전망이 미미하다는 점에서 환자와 보호자가 경험하는 스트레스와 좌절감이 훨씬 더 클 수가 있습니다. 초기 치매의 원인으로는 알츠하이머 치매, 혈관성 치매, 전두축 두엽 치매, 알코올성 치매 등이 대표적인 원인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 중에서 상당수가 알츠하이머 치매가 원인입니다. 가족력이 있어서 부모 중 어느 한쪽이 알츠하이머 유발 유전자를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자녀에게 유전될 확률이 50% 가깝다고 합니다. 특히 음주는 초기 치매 원인의 약 10% 정도인데 음주에 흔히 말하는 필름이 끊기는 현상이 자주 반복된다 하시면 초기 치매의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보셔야 합니다. 노인성 치매에 비해서 진행이 더 빠르게 진행되기 때문에요. 더 많은 관심과 관리가 필요합니다. 주요 증상으로는요, 우울감을 들 수가 있는데요. 노인성 치매 환자분들에 비해서 주위의 상황에 쉽게 위축되어서 우울감이 빨리 찾아오게 됩니다. 다음은 이유 없는 급격한 체중 감소입니다. 우울감으로 인해서 걱정, 근심 등으로 인해 잠을 잘 못 자게 되고 체중이 감소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실행증이 나타나는데요. 근육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특별한 목적이 있는 활동을 수행하지 못하는 증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노화로 인한 치매 증상은요, 기억력이 떨어지게 되고 단어가 생각나지 않게 되고 길을 찾기가 어렵게 되고 감정 기복이 심하게 되고 실행증이 온다, 이런 순서대로 오게 되는데요. 초기 치매 환자의 경우에는 실행증이 먼저 나타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질병 치매는 젊은 분들에게서도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빨리 병원에 가셔서 관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나요? 무서운 치매, 꼼꼼히 체크하시고 예방하고 혹시나 치매인가? 생각이 드신다면 빨리 먼저 병원으로 가시길 바랍니다. 어린아이처럼 늘 웃음 가득하고 건강한 음식 드시면서 항상 행복한 삶을 이어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